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평형 관련해서 우리 화학 평형의 마지막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 파트입니다. 우리 평형 이동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과 이제 압력에 의한 평형 이동까지 봤죠.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전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온도 위주로 볼 거고요. 이제 핵심 키워드가 두 개네요, 그죠? 첫 번째는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입니다.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형 이동과 평형 이동과 이제 수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득률. 자, 수득률 관련해서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만 좀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발열 반응과 이제 흡열 반응 요거 기억나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요거 차이점 구분하는 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복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네, 복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 더 나오죠, 그죠? 우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구분하려면 우선 y축이 에너지고요. 하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엔 반응물이 낮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절대적인 에너지는 사실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얘는 이제 측정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직접 현대 과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췄다. 그죠?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잴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지금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델타 H라고 배웠죠. 여기도 델타 H. 그래서 보통 이제 델타가 나중에서 처음 거 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 에너지와 처음 거 에너지를 빼면 부호가 그렇죠. 음수가 나옵니다. 얘는 양수가 나오고. 그래서 왼쪽이 지금 안정해지는 과정이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해지는 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 반응. 그다음에 오른쪽이 그렇죠. 흡열 반응이겠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부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음수고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양수다. 그래서 이 부호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지난 시간 배운 거고요. 자, 드디어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이에요. 그죠? 온도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온도를 감소시키거나. 그죠? 온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거 우리가 가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감소시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표현 쓰죠? 그래서 얘를 냉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냉각. 자, 그러면 변화를 줄여야 되니까 다시 온도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이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죠. 온도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다시 이제 변화를 줄여야 되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이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쉽게 변화를 줄이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안 줍니다, 문제를. 그래서 이걸 좀 꼬아서 우리가 보통 출제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은요, 보통 이제 열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발열 반응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발열 반응 쪽으로. 그 다음에 온도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변화를 줄이려는 쪽으로 우리가 온도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에 반응식이 하나 주어져야 됩니다. 반응식은 이 NO2 그리고 N2O를 할게요. N2O. 이 NO2 그 다음에 N2O. 평형에서는 사실 이 반응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델타 H도 드릴게요. 델타 H는
마이너스 58kJ입니다. 보통 이제 반응식에 요 델타 H가 있으면 이걸 보통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열화학 반응식은 뭐 반응식에 그냥 뭐 옆에 델타 H 있는 거야. 이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델타 H 값이 주어졌으면 얘는 항상 요 반응식에 얘는 정반응 기준인 겁니다. 항상 정반응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 델타 H의 부호가 음수죠. 그러면 정반응이 그죠? 음수인 발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뭐겠어? 그죠?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정반응 기준이라는 거 자, 놓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반응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X축을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농도. 자, 그리고 지금 기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던 평형 상태를 그려볼게요. 기존의 평형 상태. 자, 여기가 밑에가 NO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가 N2O4라고 가정할게요. N2O4. 이거 선생님이 준 거야. 너희들한테. 자, 그 다음에 기존의 평형 상태인 구간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좀 나눠 볼게요. 그죠? 좀 확대시켜서 자, 기존의 평형 상태였습니다. 이 녀석들이. 자, 구간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5가지 정도. 5가지. 이렇게 좀 나눠 주세요. 첫 번째 구간. 자, 요것도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얘도 복사가 안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눠 주시고 얘도 안 되냐? 연습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나눠 주시고 자, 하나 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5가지 구간으로 좀 나눠 줄게요. 그래프가 좀 삐뚤어졌네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자, 조건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쓰십시오. 자, 기존의 평형 상태에 맞는데 온도를 건드려 볼게요. 가열이라고 합시다. 가열. 자, 가열이면 몇 번째 케이스예요? 지금 위에서 가열하면 온도 증가 케이스니까 1번 케이스죠. 그죠? 1번 케이스입니다. 가열했으면. 그럼 당연히 다시 온도를 감소시키려는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구한 흡열 반응은 역반응이에요. 그죠?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NO2는 그렇죠. NO2는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N2O4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사실 얘가 이제 1몰 줄어들 때 얘가 한 2몰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2대1이니까 개수가 2대1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이제 차이만 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평형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역반응 쪽으로 일단 평형이 이동을 한 거네요. 역반응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열이 아니라 냉각이라고 할게요. 냉각. 자, 그럼 온도를 낮춘 거죠. 온도를 낮춘 거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온도를 감소시켰어요. 그럼 다시 온도를 증가시키려는 쪽으로 어디 쪽으로? 발열 반응 쪽으로 가셔야 돼요. 발열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NO2의 농도는 줄어들어요. 그죠? NO2는 2몰 줄어들 때 그 다음에 N2O4는 1몰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1몰. 그래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이렇게 도달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평형에 이렇게 도달했다. 그래서 여기는 방금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반응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평형 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존의 평형 상태였고요. 여기도 중간에 또 평형 상태를 만들었고 세 번째도 농도가 일정해지면서 이제 평형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온도를 건드렸으니까 K가 어때요? 바뀌겠죠. K는 평형상수 K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의 K와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 K와 이제 세 번째 구간에서 K는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퀴즈 첫 번째 K1과 이제 K2를 비교해 보시고, 두 번째 K2와 K3를 비교해 보시고, 세 번째 K1과 이제 K3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시작. 자, 되셨나요? 우선 이 반응식에서 일단 K는 어떻게 구해요? K는 반응식이 이거죠, 그죠? K는 당연히 반응물의 NO2의 몰농도의 제곱이죠. 개수가 2니까. 그 다음에 N2O4의 1승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게 K야, 이게 K. 근데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의 K와 여기서의 K와 여기서의 K를 비교해 보면 N2O4의 농도는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NO2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럼 당연히 K가 작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K2와 K3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N2O4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근데 NO2는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맞나요? 그럼 당연히 K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지금 기존보다 N2O4가 늘었고요. 여기보다 이제 여기가 늘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줄어들었다. 그럼 당연히 K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K2보다 K1이 크고요. K1보다 K3가 크다. 따라서 K2가 제일 작고 K1 그 다음에 K3 순서로 이렇게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온도를 건드렸으니까 K가 지금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정리를 좀 할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2번 평형상수 K와 이제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별표 5개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가 5개. 자, 일단 첫 번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밑에다가 반응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일단 A고요. 일단 B입니다. 정반응, 역반응 있겠죠.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를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음수. 그러면 당연히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죠. 써볼까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역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A가 있고요. 이제 B가 있습니다. 이제 정반응, 역반응. 델타 H가 흡열 반응은 양수죠. 그럼 당연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 그다음에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온도를 높이면 다시 온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앞에서 했잖아. 온도를 높이면 다시 온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가야 돼요.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한 흡열 반응이 그렇죠. 지금 A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역반응 쪽으로 이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역반응 쪽으로 가니까요. 자, 농도가 증가하는 건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그렇죠,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K는 어때요? K는 우리가 반응물의 몰농도분의 이제 생성물의 몰농도의 비율로 나타냈어요, 그죠? 반응물의 몰농도가 증가하니까 K는요 어때요? 작아지죠. 따라서 K는 감소합니다. 감소. 알겠죠? 자, 온도를 낮출 때는 이거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온도를 낮추면 다시 온도를 증가하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발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반응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정반응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정반응 쪽으로 가니까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이번엔 생성물이 증가하니까 K는 어때요? K가 증가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생성물이 많아지면 얘들아 K가 커지는 거야. 생성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K가 커진다니까. 그죠? 어차피 생성물과 K는 그렇죠,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양에 따라서 K는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흡열 반응일 경우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다시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죠?
그러면 흡열 반응 쪽으로 여기서는 정반응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그러면 당연히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K도 증가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 낮추면 온도를 증가하는 쪽으로, 즉 발열 반응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역반응 쪽으로가 되겠네요. 역반응 쪽으로. 그 다음에 역반응 쪽으로 가니까 반응물의 어때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결국 K는요 감소합니다. 왜냐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생성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K랑 생성물은 어차피 비례합니다. K랑 생성물은 비례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가 온도고요. 여기 K. 두 번째도 여기가 온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입니다. K.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 전에 너희들 혹시 이 문구 한번 해석해 볼래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혹시 반응이 잘 된다 라는 뜻이 뭐예요? 이 반응이 잘 된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데 이 반응이 잘 된다가 정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역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정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정반응이 잘 된다가 반응이 잘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잘 되면 정반응이 잘 되는 거고요. 이제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성물이. 이게 반응이 잘 된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럼 생성물과 어차피 K는 한 배니까 K가 커진다는 뜻은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반응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이 잘 된다. 그럼 결국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 반응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응이 잘 된다. 반응이 잘 된다. 이해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일단 반응이 잘 된다. 반응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반응이 잘 된다. 일단 이건 이해돼요. 그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반응이 잘 된다는 뜻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로 돌아와서 자, 선생님은 반응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K가 커지면 당연히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K가 커진다, 반응이 잘 되는 거다. 너희들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건 발열 반응이 잘 돼요, 흡열 반응이 잘 돼요? 발열 반응이 잘 돼, 흡열 반응이 잘 돼? 그렇죠. 흡열 반응이 잘 되죠. 흡열 반응이 훨씬 잘 됩니다. 왜냐면 너희들 혹시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아주 뜨거운 사우나 있다고 생각해볼까? 뜨거운 사우나는 지금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뜨거운 사우나가 되겠죠. 여기서 너희들의 몸이 뜨거워져, 차가워져. 엄청 더움을 많이 느끼잖아. 더움을 많이 느낀다. 이 더움을 많이 느낀다가 뭘 잘해서 많이 느낀 거야? 첫 번째, 열을 그만큼 흡수해서 더움을 잘 느낀다. 두 번째, 몸에서 열을 방출해서 더움을 잘 느낀다. 당연히 열을 그만큼 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더움을 잘 느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온도가 얘는 낮아질수록 K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K가 커지는 건 그렇죠. 발열 반응이 잘 되는 거야. 얘는 발열 반응은 야, 너희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을 내뿜는 게 잘 돼? 안 되죠.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내뿜는 게 잘 돼요. 그래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한번 잘 이해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이 있어요. 요거 한번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영상 멈추시고 자, 잠깐 풀어보시고 다시 플레이 해보십시오.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흡열 반응입니다. 자, 흡열 반응은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을 이거 해볼까요? 자, A, B. 자, 델타 H가 양수니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고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죠. 그죠? 발열 반응은 A, B. 그다음에 델타 H 부호가 음수니까 정반응이 발열 반응,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자, 그럼 온도를 높이면 다시 온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된다. 당연히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생성물의 농도는 K와 한 배니까 K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온도를 낮추면 다시 온도를 높이려는 쪽으로, 즉 발열 반응 쪽으로. 그래서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고, 역반응 쪽이면 어때요? 지금 농도가 증가합니다. 뭐가? 그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K가 감소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발열 반응인 케이스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다시 온도를 낮추려는 쪽으로, 즉 흡열 반응 쪽으로.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고요. 당연히 얘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역반응이니까 K는 감소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온도를 낮추면 다시 온도를 증가하는 쪽으로, 열을 내는 발열 반응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정반응 쪽이니까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네요. K는 생성물과 한 배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K야. 얘도 온도고, 여기도 K야. 자, 하나는 우상향하는 거, 하나는 우하향하는 거. 하나는 우하향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K가 커지는 쪽으로 해석해 보면 얘도 이렇게 반응이 잘 되고요. 얘도 이렇게 반응이 잘 된다. 왼쪽은 온도를 높일수록 반응이 잘 되네요. 그러면 얘는 흡열 반응이 더 잘 되는 겁니다.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온도를 얘는 낮출수록 반응이 잘 되네요. 그러면 델타 H 부호가 음수인 발열 반응인 거죠. 발열 반응. 그죠? 이렇게 그래프까지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수득률이네요. 수득률. 수득률은 뭐냐면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득률은 우리가 얼마나 생성물을 우리가 이론 생산량 대비해서 실제로 얼만큼 생산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론적인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생산량. 이론적인 생산량분에 이제 그 반응의 실제로 생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실제로 물론 뭐 100g을 이론적으로 생산을 해내려면 100g이 실제로는 생산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오차들이 있겠죠. 뭐 99g, 뭐 98g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수득률이 뭐 99%, 9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산량분에 실제로 만든 양의 비율, 이게 수득률이고, 결국 수득률은 생성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이 차이겠죠. 그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자, 이것도 한번 수득률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반응식 하나 써봅시다. 자, 반응식은 A 더하기 B 이런 반응식이 있고요. C, D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델타 H는 몰라요. 이건 안 드릴게요. 그죠? 자, 왼쪽은요 X축을 온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압력. 그 다음에 Y축이 수득률이라고 할게요. 수득률. 얘도 수득률이라고 할게요. 수득률. 일단 온도는요 개형이 한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그려볼까요? 요렇게나 요렇게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득률도 그 생성물 기준이잖아. 그래서 반응이 잘 된다는 뜻은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득률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얘도 그냥 똑같이 K로 해석하시면 돼요. 수득률도 K와. 생성물과 한 배를 탔다. 왜? 생성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수득률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반응이 잘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반응이 잘 되는 케이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얘도 온도를 올릴수록 반응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얘는 흡열 반응이 잘 되는 거죠. 델타 H가 양수인 흡열 반응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발열 반응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발열 반응.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압력이에요. 압력은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금 첫 번째는 A랑 B의 개수, 그 다음에 C랑 D의 개수의 합, 그 다음에 얘도 A와 B의 개수, 그 다음에 C와 D의 개수의 합을 비교해보세요. 얘도 반응이 잘 되는 케이스로 해석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지금 압력이 높을수록 수득률이 많아지는 거죠. 압력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높을수록 압력이 이렇게 보면 압력이 점점 높을수록 지금 반응이 잘 되는 거야. 반응이 잘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그 분자수 혹은 기체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줄어드는 게 유리한 겁니다. 줄어드는 게. 반응이 잘 되려면 분자의 개수가 그렇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압력이 낮을수록 반응이 잘 되려. 그죠?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유리해, 줄어드는 게 유리해? 얘는 늘어나는 게 유리한 거야. 늘어나는 게. 아시겠죠? 일단 압력과 이제 수득률과 이제 관계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 배워보면 암모니아의 반응식 정도 쓸 수 있죠. 질소와 수소가 만나야 돼요. 그죠? 얘는 질소와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만나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참고로 델타 H가 마이너스 92kJ입니다.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누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역반응이 흡열 반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또 잘 되려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면 된다고. 발열 반응은 온도가 어떨수록 잘 일어나? 그죠?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발열 반응 말고도 좀 기체의 전체 몰수가 어때요? 얘는 지금 3몰이고요. 얘는 지금 2몰입니다. 지금 전체 몰수가 줄어드는 게 유리하죠. 즉 압력이 높아질수록 유리한 겁니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지금 얘는 이 케이스네. 이 케이스. 압력이 높아질수록 일단 수득률이 커지는 거예요.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연습 문제 2번은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제 2번. 지금 얘는 A, 그 다음에 B, A와 B는 개수죠.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C, 자, 이렇게 하시고 델타 H. 자, 얘는 안 드릴게요. 모릅니다. 자, 일단 여기를 압력이라고 할게요. 압력. 그 다음에 여기를 수득률이라고 할게요. 수득률. 일단 5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각각의 온도를 드릴게요. 얘는 550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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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500도씨, 얘는 450도씨, 얘는 400도씨, 얘는 350도씨라 할게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A와 B의 개수의 합과 그 다음에 C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델타 H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해 보시고. 자, 됐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시고 다시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될 건 지금 전부 다 지금 압력이 높아질수록이죠. 압력이 지금 어때요? 압력이 점점 공통적으로 커질수록 수증률이 커지네요. 그죠? 그러면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수가 늘어나는 게 유리해요? 줄어드는 게 유리해요? 압력이 높을수록 분자수는 줄어드는 게 유리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가 유리했다. 지금 우상향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온도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압력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동일한 압력에서 온도가 지금 어때요? 온도가 낮을수록 수증률이 잘 되는 거죠. 반응이 잘 되는 거죠. 온도가 낮을수록. 그럼 어때?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건 발열 반응이 잘 됐어, 흡열 반응이 잘 됐어요. 그죠? 발열 반응이 더 잘 됐던 겁니다. 발열 반응. 온도가 낮을수록 잘 되는 건 지금까지 발열 반응을 했어요. 그럼 정리하면 결국 이거네. 지금 어때요? 온도는 낮을수록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어때요? 압력은 높을수록 잘 되는 거네요. 이럴수록 이제 수득률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연습 문제 3번이라 할게요. 연습 3번. 연습 문제 3번. 그래프를 한 4개 정도 그리셔야 되는데 좀 많아요. 그래프를 4개 정도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여기 이걸 잠깐만, 여기다가 얘를 뭐라고 할까? 압력이라 할까요? 압력이고요. 얘를 수등률이라 할게요. 수등률. 그래서 이런 걸 4개를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여기다 까시고, 그 다음에 또 복사 옆에다가 이렇게 까시고. 됐죠? 근데 지금 위에 것만 압력이고 여기는 온도라고 할게요. 온도. 밑에 거는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온도. 얘도 온도라고 할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2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2개 그려보고, 지금 얘는 온도가 100K이고 얘는 200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200K이고요. 얘를 일단 100K라고 할게요. 100K. 이제 우하향하는 겁니다. 다시 그럴까? 안 되고 좀 더 곡선으로. 얘는 200K이고요. 얘는 100K라고 할게요. 100K.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지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압력이 다른 거죠. 얘는 100atm, 얘를 200atm이라고 할게요. 200atm.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고, 이번엔 200atm이고 얘는 얘도 좀 곡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릴까? 얘를 200atm, 압력이다. 압력의 단위. 그 다음에 얘는 100atm입니다. 100atm. 일단 반응식은 이거야.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고 델타 H는 몰라요. 네. 자,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은 델타 H의 부호 구해보시고, 얘도 델타 H의 부호 구해보시고, 얘도 델타 H의 부호 구해보시고, 얘도 델타 H의 부호 구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개수가 A가 큰지 B가 큰지, 얘도 A가 큰지 B가 큰지, 얘도 A가 큰지 B가 큰지 한번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되셨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압력은요, 어때요?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렇죠, 지금 둘 다 수득률이 커지네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수득률이 커진다는 건 분자수가 줄어드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그럼 얘는 늘어나는 게 유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압력 기준에서 자, 온도가 얘는 어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커지네요.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건 발열 반응이 잘 돼, 흡열 반응이 잘 돼. 그죠? 얘가 흡열 반응이 더 잘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반대쪽으로 가면 얘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반응이 잘 되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발열 반응이 잘 되는 거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증률이 커지네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이 잘 되는 건 발열 반응이 잘 돼요, 흡열 반응이 잘 돼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렇죠, 흡열 반응이 잘 되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지금 온도가 얘는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커지는 거네요. 그죠? 온도가 감소할수록 수증률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발열 반응이 잘 되는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온도 기준에서 얘는 이번엔 압력이 높을수록 수증률이 커지네요. 압력이 높을수록 반응이 잘 된다. 당연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동일한 온도 기준에서 압력이 낮아질수록 수증률이 커지네요. 그죠? 압력이 낮아질수록 수증률이 커지는 건 당연히 분자수가 늘어나는 게 유리하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평형 이동을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농도에 의해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의 농도를 다시 줄여야겠죠. 그럼 당연히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겁니다.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됐으면 다시 생성물의 농도를 줄이려면 역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압력이 증가했으면 다시 압력을 감소하는 쪽으로, 즉 전체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감소시켰어. 그럼 다시 압력을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기체 몰수가 얘도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농도와 압력을 건드려도요. K의 변화는요.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건드렸어요. 그죠? 당연히 K의 변화가 있었겠죠. 아까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K 변화가 있었다는 거.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다시 온도를 감소시켜야겠죠. 그러면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다. 온도를 감소시켰으면 다시 온도를 증가시키려는 쪽으로,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평형 이동까지 배워봤어요. 쉽지는 않았죠. 그죠?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뭐다? 핵심은 변화를 더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죠? 변화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하이탑 교재의 평형 이동에 의한 개념 기본 문제, 지난 시간에 압력에 의한 거, 네, 오늘은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의 개념 기본 문제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을 공지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공지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첫 개강을 했죠. 3월 초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까지.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 때는 안 나오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3월 우리 계약을 했죠. 계약한 이후부터 오늘 배운 내용까지 우리가 다음 주 주간 테스트 시험 범위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